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혈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다 이으면 1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거리죠. 이렇게 긴 혈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막히고 있거나 반대로 깨끗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는 일 주변에서 보셨죠? 왜 그럴까요? 혈관은 70%가 막힐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뇌혈관 문제로 쓰러진 분이 6만 명이 넘어요. 하루로 계산하면 큰 버스 세대 분량의 사람들이 매일 쓰러지는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손발 저림, 아침 두통, 계단 오를 때 숨참. 이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 가능한 조직이에요. 70대의 딱딱한 혈관도 다시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혈액순환과 혈관 탄력성을 연구해온 최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딱 3가지 시간대예요. 아침에 뭘 하면 되는지, 낮에 뭘 하면 되는지, 저녁에 뭘 하면 되는지.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녁이에요. 저녁 루틴만 놓쳐도 아침이랑 낮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만 바꿔도 3개월 안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댓글로 지금 느끼는 증상 하나만 남겨주세요. 손발 저림인지 어지럼증인지요. 제가 왜 이 연구에 인생을 쏟았는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3년 전 72세 윤미숙 님이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수저를 떨어뜨리셨대요. 옆에 앉아있던 따님이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부축했는데 윤미숙님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죠. 뇌혈관 2곳이 막혀 있었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절반 이상 좁아져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윤미숙 님이 딸 손을 꼭 잡고 우셨대요.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따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건강해지면 돼요. 우리 아직 같이 해야 할 게 많잖아요. 손주 결혼식도 봐야 하고 여행도 가야죠. 윤미숙 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도 매년 받았고 약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침 식사 방식, 낮 시간 보내는 방식, 저녁 먹는 시간. 이 3가지가 완전히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흰 쌀밥에 뜨끈한 국, 김치, 젓갈. 평범한 한국인 식사죠.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서 혈관이 조금씩 망가진 거예요. 낮엔 TV 보면서 몇 시간씩 앉아만 계셨고요. 저녁은 9시 넘어서 드셨어요. 드라마 보고 나서요. 이런 생활이 20년 넘게 쌓이면서 혈관이 서서히 막힌 겁니다. 윤미숙 님은 전혀 몰랐죠.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윤미숙 님께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침 루틴, 낮 루틴, 저녁 루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미 혈관이 막힌 상태인데 생활 습관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따님이 힘이 됐어요. 매주 반찬에다 주시면서 엄마, 우리 같이 해봐요. 제가 매일 전화할게요. 그 말에 윤미숙 님이 용기를 내셨대요.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탄력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6개월 후엔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요.
1년이 지난 지금은 혼자서 산책도 나가시고 딸이랑 요리도 하시고 손주들이랑 신나게 논다고 하셨어요. 윤미숙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뇌혈관 막힌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해요. 뒤에 나올 저녁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모르시면 아침 낮에 아무리 잘해도 혈관은 계속 막힙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윤미숙님을 회복시킨 그 3가지 시간대 루틴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 시간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아침, 낮, 저녁. 각 시간대마다 뭘 하면 안 되고 대신 뭘 하면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먼저 아침이에요. 아침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찬물 마시기예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혈관한테는 충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가 있어요. 혈관도 수축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한대요. 바로 이런 급격한 변화 때문이에요. 65세 정태수님은 30년째 아침마다 냉수를 마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 넘게 치솟은 거죠. 그럼 아침엔 뭘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컵으로 2잔 반 정도요. 여기에 레몬 반 개 짜서 넣으면 더 좋고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이걸 의학 용어로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가 걸쭉해진다는 뜻이에요.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이 실험했더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신 사람들의 혈액이 맑아졌대요. 물 마시고 나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안이든 동네든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천천히 씹기. 이게 아침 루틴의 전부예요. 정태수님도 이렇게 바꾸셨어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그리고 15분 걷기.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됐고 아침마다 느끼시던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낮 시간이에요. 낮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TV 보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몇 시간씩 앉아만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이게 문제냐면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 혈관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해요. 영국 레스터 대학교 연구팀 자료를 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3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어요. 그럼 낮엔 뭘 해야 할까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화장실 가든 물 마시러 가든 창문 보러 가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점심엔 생선이나 견과류를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게 풍부해요. 오메가3가 뭐냐면 혈액을 맑게 해주는 좋은 기름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줘요. 생선이 없으면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3알, 아몬드 1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국물은 딱 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세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도 되는 소금 양이 티스푼 하나 분량인데 김치찌개 한 그릇에 이미 티스푼 하나가 들어 있거든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많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식사 후엔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설거지를 하든 집안을 걷든 뭐든 좋아요. 이게 낮 루틴의 전부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녁 루틴만 놓치면 아침, 낮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저녁을 몇 시에 드시느냐가 혈관 건강을 결정해요. 8시 이후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저녁 8시 이후엔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에 먹는 것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자는 동안 소화 안 된 음식이 혈관 속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해요. 이게 혈관벽에 쌓이는 거죠.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저녁을 7시 전에 먹는 사람과 9시 이후에 먹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9시 이후에 먹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이상 높았어요. 70세 조명희님은 평생 저녁을 9시에 드셨어요. 드라마 보고 나서 드시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혈당이 계속 높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어요. 제가 딱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저녁을 7시 전에 드시라고요. 처음엔 배고프다고 힘들어 하셨는데 2주 지나니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엔 혈당도 떨어지고 체중도 2kg 빠졌어요. 저녁을 일찍 먹으면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몸속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혈관 속 찌꺼기도 같이 청소돼요. 그런데 이 오토파지가 일어나려면 공복 시간이 최소 12시간은 필요해요. 저녁 7시에 먹으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딱 12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이 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일본 과학자가 밝혀낸 건데 이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혈관 나이가 10년에서 20년 젊어질 수 있대요. 그럼 저녁엔 뭘 해야 할까요? 7시 전에 가볍게 드세요. 밥 공기로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야식은 절대 안 돼요. 과일도 안 돼요. 과일에도 당이 많거든요. 물이나 무가당 차만 드시는 거예요. 조명희님은 이렇게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이게 됐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셨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 2잔으로 시작해서 15분 걷고 천천히 먹기. 낮엔 30분마다 움직이고 생선이나 견과류 먹고 국물 줄이기. 저녁엔 7시 전에 가볍게 먹고 야식 안 먹기. 이 3가지 시간대만 신경 쓰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죠? 그럼 이제 각 루틴을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침 루틴부터 시작할게요.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아침 1시간이 하루 혈관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물 마시기예요. 미지근한 물 2잔, 종이컵으로 2잔 반이요. 왜 미지근한 물이냐고요? 자는 동안 우리 체온은 내려가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혈관이 부드럽게 깨어나요. 여기에 레몬을 반 개 정도 짜서 넣으면 더 좋아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은데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줘요.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막이 있거든요. 이걸 의학 용어로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 코팅막이에요. 이게 튼튼해야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돼요. 정태수 님도 처음엔 물맛이 싱겁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레몬을 넣으니까 상큼하고 마시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레몬물부터 찾으신대요. 물 마시고 나서 15분 정도 걸으세요. 집 안이든 동네든 어디든 좋아요. 왜 걸어야 할까요? 걸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자는 동안 정체됐던 혈액이 쭉 흘러가는 거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는 시간만큼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분의 1 줄었어요.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의 절반만 걸어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좋아요.
현관문 나가서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다가 숨이 차면 잠깐 멈춰서 쉬었다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침 식사는 천천히 드세요.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20번 정도 씹으세요. 왜 천천히 먹어야 할까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가거든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낮춰주는 물질이에요. 급하게 먹으면 이 인슐린이 과하게 나와요. 그럼 혈관벽이 손상돼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당하게 나와요. 정태수님은 처음엔 천천히 먹는 게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됐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엔 혈당 수치도 떨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어요. 아침 루틴 정리할게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레몬물 2잔, 15분 가볍게 걷기, 천천히 씹어 먹기. 이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로 연결된 아침 루틴이에요. 낮 루틴이에요. 낮엔 뭐가 중요할까요? 움직임이에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30분마다냐고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 혈관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혈전, 그러니까 혈관을 막는 피떡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스마트폰 알람이든 뭐든 좋아요. 30분마다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5분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되고, 물 마시러 가도 되고, 창문 밖 구경해도 돼요.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꼭 드세요.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드시고 나머지 날엔 견과류를 드시는 거예요.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시면 돼요. 생선을 구워도 좋고 조려도 좋고 찌개로 끓여도 좋아요. 비린내가 싫으시면 레몬즙이나 생강으로 밑간을 하세요. 비린내가 사라져요. 견과류는 하루 한 손 가득, 호두라면 3알 정도면 충분해요.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식사에 곁들여 드셔도 돼요. TV 볼 때 한 알씩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국물은 딱 반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도 되는 소금 양이 티스푼 하나 분량인데 김치찌개 한 그릇에 이미 그만큼이 들어있거든요. 라면은 티스푼 2개 분량이고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국물만 반으로 줄여도 혈압이 확 떨어져요. 식사 후엔 20분 정도 걸으세요. 바로 눕지 마시고요. 설거지를 하든 집안을 걷든 뭐든 좋아요. 식후에 걸으면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낮 루틴 정리할게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생선이나 견과류 드시기, 국물 반으로 줄이기, 식후 20분 걷기. 이게 하나로 연결된 낮 루틴이에요. 저녁 루틴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 가장 중요할까요? 저녁 루틴이 밤 동안 혈관 청소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저녁은 7시 전에 드세요. 왜 7시 전이냐고요? 저녁 7시에 먹으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이에요. 이 12시간 동안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요. 조명희님은 평생 9시에 저녁을 드셨어요. 드라마 보고 나서요. 그런데 7시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2주는 배고파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엔 혈당이 떨어지고 체중도 2kg 빠졌어요. 3개월 후엔 혈압약을 줄이게 됐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신대요. 저녁 일찍 먹는 게 이렇게 힘이 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밥 공기로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 낮에 충분히 드셨잖아요. 저녁은 가볍게만 드셔도 돼요. 저녁 먹고 나서 야식은 절대 안 돼요.
과일도 안 돼요. 과일에도 당이 많거든요. 배고프시면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세요. 녹차 한 잔 드시면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관이 녹슬지 않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우리 몸속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혈관을 늙게 만들거든요. 카테킨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조명희님은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저녁엔 녹차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2주 지나니까 오히려 녹차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시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저녁 루틴 정리할게요. 7시 전에 가볍게 먹기, 야식 안 먹기, 녹차 한 잔. 이게 하나로 연결된 저녁 루틴이에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시간대 루틴을 말씀드렸어요. 아침 루틴, 낮 루틴, 저녁 루틴.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혈관도 늙는다고 믿죠. 그런데 제가 25년간 확인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혈관은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에 의해 계속 변화해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찬물 마시고 급하게 먹고, 낮엔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짜게 먹고, 저녁엔 9시 넘어서 먹고 야식까지 먹으면요.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염증이 쌓이고 혈전이 생기고 결국엔 막히거나 터지죠. 그 결과는 뭘까요? 윤미숙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요. 병원에 가보면 뇌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는 평생 약 먹고 재활치료 받고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윤미숙님이 딸한테 미안하다고 우셨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요. 정태수님도 30년째 잘못된 습관으로 살았고요. 조명희님도 매일 아침 몸이 무거워서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엔 미지근한 레몬물 2잔으로 시작해서 15분 걷고 천천히 먹기. 낮엔 30분마다 움직이고 생선이나 견과류 먹고 국물 줄이기. 저녁엔 7시 전에 가볍게 먹고 야식 안 먹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유연해져요. 염증이 줄어들고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발 저림도 사라져요. 윤미숙님은 1년 만에 혼자 산책을 나가실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딸이랑 요리하고 손주들이랑 논다고 하셨죠. 정태수님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됐고요. 조명희님은 혈압약을 줄였어요. 이게 바로 3가지 시간대 루틴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10가지도 아니고 15가지도 아니에요. 딱 3가지예요. 아침 루틴, 낮 루틴, 저녁 루틴.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는 거예요. 첫째 주엔 아침 루틴만 하세요. 미지근한 물 2잔, 15분 걷기, 천천히 먹기. 이것만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둘째 주로 넘어가세요. 둘째 주엔 낮 루틴을 추가하세요. 아침 루틴은 이미 익숙해지셨죠. 거기에 30분마다 움직이기, 생선이나 견과류 먹기를 추가하는 거예요. 셋째 주엔 저녁 루틴을 추가하세요. 7시 전에 먹기, 야식 안 먹기요. 이렇게 3주면 전체 루틴이 완성돼요. 혹시 오늘 내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괜찮아요. 딱 하나만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종이컵으로 2잔 반이요. 레몬 반 개 짜서 넣으면 더 좋고요. 이것만 2주 동안 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때 15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엔 천천히 먹기, 그 다음엔 낮 루틴, 그 다음엔 저녁 루틴.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물 마시는 거 깜빡했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침 루틴을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침 식사까지 딱 1시간 동안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매일 따라 하실 수 있게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 딱 하나만요. 아침 물이든 걷기든 저녁 일찍 먹기든 뭐든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약속을 남기고 계세요. 내일부터 아침 물 마시겠습니다. 저녁 7시 전에 먹겠습니다. 매일 걷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약속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 분들께, 친구분들께요. 손발 저리다고 하시는 분, 혈압약 드시는 분, 계단 오를 때 숨 차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한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미숙님처럼 딸이랑 요리하고 손주들이랑 놀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건강한 혈관, 행복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